행복한 단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될 형규 씨와 함께 이 집에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신혼집 꾸민다고 공사부터 저희가 둘이서 한 집이어가지고 저희한테 되게 특별했거든요. 하지만 은지 씨는 결혼을 2달 앞둔 그날 바로 이 신혼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시댁 부모님하고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와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제 짐 같은 거 막 쓰레기든지 다 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쫓겨났어요. 웨딩 촬영을 마친 바로 다음 날 자살 시도를 한 은지 씨를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댁 부모는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니까 넌 계속 정신병자다, 넌 우울증 환자다, 너 아들한테 이제 피해가는 행동을 하면은 너를 막 찢어 죽이겠다, 막 그렇게. 은지 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3년 전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남자친구 형규 씨는 일도 사랑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며 인터넷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고요. 여기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에 푹 빠진 두 사람은 꽤 많은 구독자를 둔 인기 방송인이었습니다. 예비 신랑 형규 씨의 사랑은 정말이지 지극했고 두 사람이 헤어질 거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마지막을 예감하지 못한 건 은지 씨였습니다. 핸드폰 봤을 때 진짜 막 손발이 막 떨렸어요. 제 동영상을 이렇게 핸드폰에서 발견을 했고, 심지어 배경이 그 시댁이었고 남자친구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얼굴이 나온, 진짜 막 30분이 막 몇 시간이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웨딩 촬영을 하루 앞둔 그날 은지 씨는 예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합니다. 은지 씨는 촬영이 되는지도 몰랐던 영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막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누가 봐도 그런 영상의 각도나 뭐 그런 거 보면은, 구도를 보면은 막 동의하에 찍은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은 다 벗고 있고 여자분의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여자분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는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의 주인공은 은지 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셀카를 찍어요. 그다음에 나 오늘 얘랑 얘 잤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샷을 남기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분명히 찍힌지도 몰랐을 텐데 머리채도 막 잡혀가지고 얼굴부터 몸, 가슴까지 막 다 나오고, 이제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유포하고 친형한테 유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거죠. 심지어 성관계 영상을 받아본 사람 중엔 그의 친형도 있었습니다. 형이 와 대박, 우리 같이 막 술 먹었었는데 걔 얼굴 막 생각난다. 친형이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막 좀 그 현실을 막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좀만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 이렇다고? 예비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땐 대부분의 결혼 준비를 마친, 심지어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냥 고민만 할 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딱 잘라서 막 결혼 반지에 막 예물 막 다 주고 막 신혼집 정리하고 막 그렇게 딱 정리할 용기가 없었어요. 다 깨고 이제 현실로 돌아야 되는데 집에 청첩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택배가. 그래서 청첩장 보는데 너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살 시도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일로 파혼을 당한 그녀는 뒤늦게 남자에게 사실을 캐묻습니다. 나 사실 너 이 동영상, 이런 동영상 너 핸드폰에서 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말이 그거 내 프라이버시라고, 그냥 너가 상관할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사생활이다, 너가 뭐 얘한테 뭐 말하게?
어째 동영상 있는 거 말하게? 주변에 말하게? 우리 집은 돈이 많아가지고 문제될 게 없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나야 왜?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 태어난 남자의 목소리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은지 씨는 어렵사리 질문을 꺼냅니다. 그 동영상들 왜 촬영했어? 뭐라고? 어떤 동영상 말하는 거지? 그 몰래 찍은 영상들. 불법 동영상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남잔 동영상 얘기를 꺼내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 어떤 뭐 미안함도 없고 동영상에 대해서 무슨 동영상? 진짜 이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너무 뻔뻔스러운 태도가 너무 화가 나요. 몇 달이 흘렀지만 남자의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우린 그 남자의 입장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씨가 이제 상당히 좀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법적으로 그냥 다 판결을 받고 그냥 해결을 보고 싶거든요. 은지 씨가 왜곡된 사실을 제보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만나는 거는 원치 않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들에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만남을 거부한 남자 대신 그의 변호사가 짧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불법 촬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공유된 영상 또한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고소인들을 오히려 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런 언론 플레이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지 씨가 증거도 없이 최 씨를 음해했고 최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적도 유포한 적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영상 주고받는 카톡방이 여러 개였는데 뭐 제일 많은 방은 한 10명. 겐톡으로도 보내고 3명 있는 방에서도 보내고. 남자친구 최 씨가 지인들과 친형에게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했고 이 영상을 보며 채팅방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적을 분명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다 드렸어요. 전 여자친구분들한테.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그쪽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봤다. 그리고 그걸 유포를 했다. 그때 맨 처음에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자기 찍힌 게 없다. 최 씨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를 찾아 일일이 증거를 보내줬다는 은지 씨. 처음엔 피해 사실을 부인하던 그녀들 역시 영상을 확인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어떤 정이 있거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 맞다. 그렇게 해서 만난 피해자분들이 몇 명? 한 6명 정도? 근데 아마 제가 찾은 게 되게 일부분이니까 더 추가로 더 많겠죠. 지난 3월 은지 씨를 포함한 피해 여성 3명은 불법 촬영된 자신들의 영상물을 증거로 최 씨를 고소합니다. 톡에 그런 성관계 동영상이랑 그런 사진들 발견된 건 이제 확실한 거죠. 네. 이게 보냈던 그 상황들. 압수수색 결과 최 씨의 친형 휴대전화에서 은지 씨를 제외한 다른 2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 사진이 확보됐답니다. 하지만 그 단톡방에 공유된 사실은 확인이 되었나요? 단톡방에서는 상관의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올렸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 핸드폰에서는 확인을 못했어요. 정작 최 씨의 휴대전화에선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경찰. 심지어 최 씨가 친형에게 SNS로 전송한 영상과 사진 증거 역시 최 씨 본인의 것에선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핸드폰이 2개라고 말씀을 엄청 드렸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할 때 핸드폰을 꼭 2개를 해야 된다. 둘 다 아이폰인데 어디에 놨을 거고 외장하드는 어디 거고 어디 노트북이고 막 다 설명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핸드폰만 했더라고요. 1개만. 그러니까 경찰이 최 씨가 최근에 교체한 휴대전화 1대만 압수해 증거를 놓친 것 같다는 겁니다.
은지 씨가 부실 수사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은 최근 담당 수사관을 교체합니다. 그 옛날에 쓰던 휴대폰인 것 같아요. 부모님 집에 물건을 놓고 다니더라. 그럼 부모님 집에 있을 거예요. 피해자 당사자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부모님 집은 제3자의 이 사건에서는 참고인이죠. 제3자의 집에 들어가려면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쉽지는 않아요. 제3자 집에 들어간다는 게. 2차로 지금 영장을 떼야 되겠다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경찰의 초동 조치가 너무 미흡했다고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이미 1차 압수수색이 돌았으면 가해자 쪽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증거를 없앨 시간과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로 뒤늦게 착수하는 압수수색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거는 7년 이하의 징역인데 특히 촬영보다 사실 피해자의 피해 감정은 유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유포가 된 범죄가 월등하게 형량이 많이 나와요.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를 고소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막 슬픈 것 같아요. 은지 씨는 이 사진을 찍고 바로 다음 날 자살 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저버릴 생각까지 하면서도 꺼내놓기 힘들었던 비밀. 어렵게 꺼내놓은 그 비밀이 남자가 아닌 자신의 치부가 되는 걸 은지 씨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인 꽃길을 망가뜨린 건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